네, 이슈를 통해서 시장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고른 주제 보시죠. 네, 애플이 실적 부진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증시에는 어떤 종목군들이 영향을 받을까요? 들여다봅니다. 분기 매출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9월 결산 법인이기 때문에 1월부터 3월이 2분기에 해당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의 매출은 630에서 670억 달러로 기존 대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유인즉슨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생산을 거의 한 90% 정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오히려 독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아이폰 공급 중단이나 판매도 줄 것이다라고 회사 측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죠. 미국 내에서 시가총액 1, 2위를 앞다투는 이 애플이 코로나19의 영향을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업계 내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3월 말이나 4월 초쯤에 이 아이폰 SE2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이 부분도 차질을 빚지 않을까 업계에서는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간밤에 애플의 주가는 생각보다는 많이 안 밀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괜찮다고 보는 것인지 그리고 애플 단 하나의 기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있을 텐데요. 자세한 분석 나눠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기수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애플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 이 실적 부진 전망 그 부분부터 좀 살펴주시죠. 예, 일단 애플이 발표를 했는데 이제 언론에 발표한 건 아니고요. 투자자들한테 보낸 서한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주요 내용은 1분기 매출 가이드라인을 충족을 못하게 됐다. 이게 이제 가장 이제 골자가 되겠고요. 1분기 매출 가이드라인이 얼마였냐면 이제 630억 달러에서 670억 달러 이렇게 가이드라인이었는데 그거를 충족을 못하게 됐다. 그러면 얼마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냐? 근데 새로운 가이드라인 제시는 아직은 없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아마도 3월 중에 한번 좀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플이 이제 이렇게 부진 전망을 내놓게 됐던 전력이 있었고 그 당시에 시장이 좀 크게 흔들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작년이죠. 2019년도 1분기 가이드라인을 하향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1월 달에 900억 달러에서 840억 달러. 이때 특히 우리나라의 애플 관련주들이 많이 좀 흔들렸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더 관심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 1분기에는 왜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됐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유가 물론 코로나19로 잘 알려져 있는데 지금의 배경과도 약간 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도 마찬가지였죠. 작년도 이제 결국에는 중국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반미 감정들이 좀 오르면서 그러면 중국에서의 판매가 상당히 좀 부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하향 조정을 했는데 올해도 결국에는 이제 중국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발표한 부분에 있어서 이유를 애플 쪽에서 내세운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이폰 공급 부족이다. 두 번째는 중국 내 수요가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주요 요인을 두 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공급이 지금 부족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가장 큰 부분은 중국 내 공장들이 더 느리게 정상화되고 있다. 지금 이런 건데요. 지금 노동자들한테 인센티브를 더 주고 지금 복귀를 하라고 그래도 노동자들이 지금 복귀를 잘 안 하는 모양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공장이 좀 정상화가 좀 더디게 되고 있다는 거고요. 또 중국 내에 공장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내 그 매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애플 직영 매장도 있고 또 협력사 매장들도 있는데 거기들도 다 지금 문을 닫고 있고 연 곳이 몇 군데 되는데 그 연 곳도 사람들 많이 오는 시간에는 오히려 좀 문을 안 열고 사람들이 적게 오는 시간에 잠깐 열었다 닫고 이런 형태로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중국 내 코로나19가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조심을 하는 분위기고 그것 때문에 지금 돌아가야 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못 돌아가고 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글로벌 기업들 테슬라도 중국에서 잘 된다니까 주가가 확 오르고 이제 애플도 생산도 그렇고 매출에 있어서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전에는 미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는 두껌을 앓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중국이 기침을 하면 이제 전 세계가 집중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어찌 보면 주가 측면에서는 큰 타격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애플이 개장 전에
매매는 한 3% 정도 밀려날 것 같았는데 네. 종가는 한 1%대밖에 안 밀렸더라고요. 예, 그래서 애플 어제 양봉 마감이 일단 됐고요. 네. 그 얘기는 이제 어느 정도 하방에 견조하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고, 종가 이제 하락폭이 1.83% 빠졌습니다. 1.83%면은 사실 이것이 주는 이제 엄청난 그 충격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했던 부분에 비하면은 나름대로 좀 견조했고, 그리고 이제 부품 업체들이 있습니다. 애플에 납품하는 업체들인데 퀄컴, 브로드컴, 코보, 스카이웍스, 솔루션스 하락 마감하긴 했는데 하락 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전부 다 이제 2% 이내였기 때문에 네.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지지를 해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사실 어제 이 소식 나오고 나서 우리 증시 내에서 LG노텍이나 이런 종목군들은 4% 넘게 밀렸는데 네. 약간 좀 의아하긴 하더라고요. 그럼 현재에서 반응도 좀 괜찮다는 게 지배적인 건가요? 아니면은 좀 심각하게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분위기인가요? 예, 일단 그 미국 전체가 이제 어제 뉴스를 보면은 애플 때문에 어제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뉴스들이 네. 나오거든요. 근데 보면은 실제로 미국의 시장을 보면은 다우지수가 0.45% 빠졌습니다. 예, 그리고 나스닥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0.02%. 그러니까요. 예, 강보합권이고 견조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충격이 있었던 곳이 사실 유럽 쪽인 것 같아요. 유럽에 어제 유로화가 굉장히 좀 급락을 좀 했거든요. 네. 예, 근데 그 이유가 보면은 독일 쪽에서 이제 2월 달 경기 기대 지수가 예상치보다 굉장히 못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21이었는데 8.7포인트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충격을 준 것 같고, 어쨌든 그 안전자산 쪽으로는 좀 매기가 좀 쏠리게 돼 있으니까 금값이 1,600달러를 돌파했는데 7년 만에 지금 돌파를 한 겁니다. 금값 올랐고 달러도 어제 올랐죠. 달러 오른 것은 이제 분명히 어제 유로화 빠지면서 그 반발로 아마 오른 것 같고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이 좀 되잖아요. 네. 근데 어제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연방기금 이제 금리 선물 3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보게 되면은 12%.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경기 하방에 대한 어떤 그런 위험성 같은 것들을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미국 시장 내에서는 어쨌든 우려감은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그치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이런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댈러스 연은 총재도 간밤에 올해 금리 인하 추가적으로 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애플 외에도 우리가 볼만한 부분들이 우려를 낳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봐주신 건데, 그러면은 애플 실적 부진 전망이 의미하는 바가 단순히 애플의 실적만 나빠질 거다 이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다른 산업계에도 분명히 좀 영향을 미칠 텐데 이번에 이 애플의 실적 부진 전망이 의미하는 바 어떤 거라고 보세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애플만 그렇겠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실물 경기가 실제로 지금 위축이 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확인시켜준 부분이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좀 민감성을 발휘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장이 딱 그런 거 아닌가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장도 지금 확진자 수가 늘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니까 굉장히 좀 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민감하게 작동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또 뭐 스마트폰 쪽만 보더라도 지금 중국 내에서 어쨌든 생산 차질이 있을 테니까 화웨이라든가 비보라든가 다른 이제 스마트폰 업체들도 타격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밖에 없겠고, 지금 스마트폰 판매량과 관련해 가지고 올해 예상치 대비해서 글로벌하게는 10% 정도, 또 중국만 하면은 40% 정도 예상치보다 좀 깎아가지고 생각해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은 관련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내에서 관련된 종목 어떤 것부터 볼까요? 먼저 대표적으로는 LG 이노텍이 있죠. 네. LG 이노텍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오늘도 좀 빠지고 있네요. 1% 정도 빠지고 있는데, 근데 사실 그 LG 이노텍은 그간에 많이 올라온 폭에 비하면은 이번 흔들림은 충분히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지금 흔들림입니다. 그래서 LG노텍이 적어도 한 14만 원 단은 깨져야지 이게 영향이 좀 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아직까지는 뭐 빠지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견조한 형태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네. BH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등락폭이 좀 크죠. 예, 그래서 BH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등락폭이 좀 있는데, 차트 형태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BH도 이렇게 이제 수렴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떤 흐름 자체가 깨지는 그런 형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아이폰 관련주들에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그런 것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애플 관련해 가지고는 애플이 실적의 성수기가 1분기가 아니죠. 애플 실적의 그 성수기는 3분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분기에 사실 이런 건이 터지는 거는 오히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부터 어느 정도 좀 회복이 좀 되고, 그리고 LG이노텍도 보게 되면 이제 3분기에 나올 아이폰 신작에 이제 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사실 지금 이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고 크게 흔들리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그 하반기에 대한 또 내년까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아이폰 쪽의 수요에 대한 예, 그런 기대감들이 아직까지도 예, 살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BH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 요번에 뭐 OLED 그 최소 3종, 많게는 4종까지 지금 OLED 채택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흔들림 정도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보고 있지는 않는구나 이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소형 종목 중에서도 더구전자라든지 요즘에 잘 가는 ATM 반도체 이쪽도 애플향으로도 분류를 하더라고요. 예, 예. 이쪽도 좀 봐주세요. 예, 더구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어팟 쪽으로 지금 부품 공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에어팟은 사실 아이폰 그 애플 내에서도 성장 종목입니다. 그렇죠, 웨어러블 쪽.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구전자는 지금 흔들리는데 더구전자와 관련해 가지고는 에어팟 부분은 아이폰보다도 성장성 부분에서는 더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올해부터 지금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구전자 같은 경우에는 ITM 반도체나 이런 경우에는 지금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더구전자만 본다면은 제 생각에는 뭐 7,500원 땅까지 내려온다면 오히려 물량을 더 담으셔야 되겠고 지금도 뭐 어느 정도 잡아가지고 보유하신다면은 아마 올해 안에 10,000원 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애플 관련주, 애플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종목들과 관련해서는 3분기를 생각하신다면은 1분기 흔들림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ITM 반도체도 한번 봐주세요. 상장한 이후에 가파르게 올라가지고 이 종목이 오늘장에서 20일 이동평균선까지 밀렸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은 잡아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ITM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57,000원 단이 이제 마지노선도 좀 보시면 되겠고요. 57,000원이 깨진다고 해서 엄청나게 뭐 나빠진다 이러기보다는 한동안 옆으로 이제 박스권 횡보를 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네. 거기가 안 깨진다면은 다시 한번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ITM 반도체나 더구전자 사실은 이제 OLED 그 아이폰 쪽으로도 뭐 LG 그 이노텍과 BH도 성장 가능성 상당히 충분하다 보지만은 이쪽 에어팟 쪽으로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핫할 걸로 보고 있어서 아직까지 상승 가능성 여력 충분하다 보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을 보면서 약간은 조금 속이 상했던 게 애플에서 이런 소식이 나오고 나서 우리 뭐 LG이노텍 4% 밀리고 말씀해주신 더구전자나 이 ITM 반도체 같은 경우 6, 7%나 밀렸더라고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뭐 폭스콘, 스카이웍스 이런데 1, 2%밖에 안 밀리는데 네. 같이 부품을 공급하는데 우리가 애플의 민감도에 더 크게 반응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뭐 그건 전통적으로 좀 그랬던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우리 시장은 어쨌든 미국이나 중국이 조금만 흔들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불안감이 조금 더 과하게 반영되는 네. 부분이 있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IT가 전체적으로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게 더해져 가지고 이제 어제 좀 변동성이 더 컸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으로 인해서 IT가 그동안에 대장 역할을 했잖아요. 뭐 크게 묶어보면 5G, 2차 전지 뭐 다 들어가는 이 IT에 투자 심리가 좀 훼손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이 오히려 기회다라는 관점이세요? 일단은 지금은 조금 상방이 다시 돌파되려면은 조금 더 힘을 좀 모아야 되는 구간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 애플발도 그렇죠. 어제 나왔던 뉴스에 보게 되면은 화웨이발로 미국이 지금 네.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네. 만약에 이제 화웨이발 악재까지 이제 겹쳐 어제 이제 그런 뉴스들이 다 나오면서 맞아요. 이제 시장이 상당히 좀 이제 많이 흔들렸죠. 그 부분 좀 봐주세요. 지금 화웨이 제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지금 화웨이의
뭐를 공급을 하고 싶은 업체들이 미국산 부품을 사용한다면 미국의 라이센스를 받아라, 미국의 허락을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묶어볼 수 있는 게 반도체 장비하고 5G 관련된 종목군들에 미치는 영향 이게 궁금한데 각각 좀 나눠서 지금 사실 5G가 좀 많이 빠지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일 지금 만약 그게 현실화된다면 이제 삼성전자가 제일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지금 그 내용대로 만약에 제재가 가해진다면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미국산 장비로 만든 반도체는 화웨이에 못 들어간다. 네. 이런 제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들어갈 거면 라이센스 받으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든 뭐 SK하이닉스든 지금 미국산 장비로 다 만들고 있잖아요. 반도체를.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제재가 들어오게 되면 화웨이에 못 들어가거든요. 네. 반도체 수출을 못 합니다. 화웨이가 지금 전 세계 글로벌 반도체 수요 업체 중에 3위예요. 네. 그리고 10대 반도체 업체 중에서 따져보면은 화웨이가 수요하는 부분이 그 비중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그 얘기는 뭐 단순하게만 생각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수출 물량의 10% 정도를 화웨이 전체적으로 지금 그 매출이 깎인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이제 심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현실화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현실화되고 또 애플까지도 지금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논란들이 있다면은 또 한 가지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미국 시장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죠. 그쵸. 특히 IT 종목들로 아주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정받기 시작하면 또 뭐가 일어나냐면은 IT 거품론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또 시장을 하방으로 누르는 하나의 압력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까 지금 약간 좀 우려를 좀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나쁜 어떤 저기만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이제 가령 이제 아이폰이 1분기 때 이제 공급 부진이 일어난다면은 삼성전자는 지금 이미 내놨잖아요. Z 플립하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S20도 냈고. 그래서 이미 내놓은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반사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또 있는 것 같고, 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쳐 있는데 오늘은 어쨌든 그런 삼성전자 오늘 호재도 있잖아요. 퀄컴 쪽에 5칩 이제 수주를 했기 때문에 호재들이 오늘은 어쨌든 부각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어제 오늘 정도 우리 시장이 좀 조정을 좀 받았으면은 이제 반등은 나올 때는 됐다 이렇게 보이고 중국 시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이 오늘 견조하다면 반등이 아마 나올 것 같고 지금 강보합권 정도인데 좀 더 지켜봐야 될까요? 그 정도만 돼도 오늘 중국 시장이 강보합권만 돼도 내일부터 아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지금 제일 지켜보고 있는 이슈는 사실은 그 아이폰도 아니고요. 코로나도 아니고 화웨이 제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이 부분이고요. 그게 실제 현실화 된다면은 조금 이 부분은 조금 더 좀 심각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시간을 내서 또 화웨이 제재와 관련된 뉴스들 시장의 영향까지 점검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자세한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